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저런 종류의 신정일치적 그 종교를요, 예를 들어서 지중해 지역에서 보면 저게 언제 다 깨졌어? 저게 뭐야, 그 파라오로 끝이죠. 근데 여기는 뭐 그게 한 3, 4천 년 전에 끝난 거란 말이에요. 한 3천 년 전엔 최소한. 근데 여기는 한 2,500년, 그러니까 알렉산더 정복 때는 다 끝난 거야. 근데 여기는 1,300년 전에 따로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이미 유교도 알고 있었고 한문도 알고 있었고 불교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택해요. 그걸 모르고 택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택한다고. 뭔가가 정신과 영혼이 빠꾸오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패착이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 삼국통일에서 간 백제 유민들이 택하게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저 빠꾸오라이 한데도 우리 백제 유민의 공이 좀 있다. 업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불교조차도 멘탈이 약화돼서 말이죠. 불교가 종교 행사를 주관해주는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내면은, 시주 많이 하면은, 제가 뭐라 그러죠? 이거 설교, 법문이라 그러나? 뭐, 그거죠. 예, 그런 걸 오래 해주고, 덜 내면은 뭐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패밀리 비즈니스고, 뭐 대처성들이고 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서 가업으로 이어져가는 말하자면 종교 행사 주관기관 같이 돼 있어요. 저게, 일본 불교가. 그래서 그걸 개혁하겠다고 나온 게 남매혈행교구 아니에요. 창가학회. 그 창가학회의 정당이 공명당이고 같은 뿌리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의 종교 중에 제일 종교다운 종교죠. 신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가 어디야? 그러면 그거 남매혈행교구 그 나무묘법 연화경 창가학회야. 그리고 일본의 정당 중에 제일 정당다운 정당, 뭐 세습 같은 거 안 하고 어디야? 그러면 그거 저 공명당이야. 거기는 좀 정당 같아. 체질이. 그 정도까지 돼 있다니까요. 자민당은 세습하잖아, 막. 참 황당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일본이 의외로 굉장히 정신과 영혼이 얕고 갇혀져 있고 불투명해요. 약해. 이게 체질이 약해요. 근데 남매혈행교구조차도 그 리추얼을 보면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신자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 신자면은 이제 독실한 사람 같으면 이제 법문 하는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108배 하는 거 좋아하고요. 집에서. 그리고 좀 더 이제 격조가 있으면은 앉아가지고 선하는 거 좋아하고요. 집에서. 근데 남매혈행교구는 안 그래요. 왜 우리 나무호랭이교라고 사람들이 비하해서 말하게 됐냐면 일단 아침에 나갈 때 꼭 신토 사당 같이 차려놨어. 집 구석에. 거기 앉아가지고 남매혈행교구 이러고서 읊고 꼭 신토에서 아침에 나갈 때 그 조그만 제사상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듯이 그거랑 똑같아요.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고 남매혈행교구는. 그러니까 리추얼이 의식이 저는 종교에서 의식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제 입맛에 맞는 의식은 그러니까 통성기도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조용하게 유지되는 부흥회도 전 별로 안 좋아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 쪽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송광사 같은 대회에서 제대로 진행하는 불교 법회 혹은 공양 그걸 좋아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좀 저 카톨릭 세례 받았거든요. 영세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카톨릭을 성당을 다니셔서. 근데 저는 가톨릭 의식은 싫어해요. 제사 같은 느낌을 줘. 뭐 제사면 아예 또 유교 제사, 우리 원래 제사는 또 반감 없어요. 제사라고 딱 내놓고 하니까. 또 좀 황당한 얘기지만 굿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굿 구경하는 거 연극이야. 한편에 뭐 진호기 굿 같은 거 보면 한편의 연극이에요.
그 굿 같은 요소가 이렇게 진호귀에 해당하는 게 불교에서는 저거죠. 그거 뭐지? 그 천도제. 천도제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연극이에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그런 건 내놓고 하는 건 또 잘 봐. 그런데 이게 종교 같은데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그 카톨릭의 그 미사를 잘 참가를 안 해요. 제가 그 영세를 받았지만 그 철든 다음에 가보고 나서는 별로 제 체질은 아니더라고. 제가 뭐 욕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제 입맛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구절절 얘기 아니야. 제가 뭐 남매회랑 겪고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인사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리추얼 포맷이 신토랑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일본의 경우에 가장 종교다운 종교로 제가 인정을 해주는 게 창가학교인데 창가학교조차도 신토의 그림자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 뭐 일반 사찰 그냥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그냥 뭐 저기 뭐 장례 치러주고 결혼해주고 약혼해주고 뭐 해주고 그 집안의 의식을 이렇게 주관해주는 그 이벤트 관리 비즈니스예요. 거의 제가 보긴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 자,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뭐냐면 2000여 년 전에 저희가 한자와 국가체제를 습득을 했죠. 그래서 무한살육에서 벗어났죠. 그 전에 한 1500년 동안 이제 농경하고 그러면서 무한살육하다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특징이 뭐냐면요. 이 전 세계에서 이제 4대 축 사상으로 꼽는 게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게 이제 인류 보편성 개인 실존과 관련이 좀 돼 있는 인류 보편성을 얘기하는 축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이건 야스퍼스의 얘기인데 저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다 보니까 기독교 대신에 기독교는 없애버리고 유대교를 넣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기독교를 넣으면 이제 하나가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유교를 넣어줘요. 그 야스퍼스가. 저 4개가 시차를 두고 다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땅이 한국입니다. 그 불교 오기 전에 저희 선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무슨 국뽕스러운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그 원효의 대승기신론서 그 앞부분을 보면 선도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질 않아. 그래서 저런 게 있었겠구나. 아무튼 근데 그건 뭐 많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건 다 털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4대 축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대승화음이 들어오잖아요. 대승화음이 지금 이제 아프간, 그 다음에 이란 서부,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그 우즈베키스탄의 가운데 있는 그 계곡, 그 다음에 그 계곡이 타직스탄으로 이렇게 들어서 키르기스탄 신강 앞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계곡 이름이 페라가나 계곡이에요. 한 2000km 되나? 1000몇백 킬로 되나? 풀밭이고 거기서 그 계곡에서 어마무시하게 좋은 말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알렉산더 정복군이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쫙 도시국가들 네트워크를. 그 네트워크 이름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오니아라고 불렀어요. 이오니아.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이름이 그레이트 이오니아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사산 왕조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 그레이트 이오니아 한자로 쓰면 대완국입니다. 그게 그 좋은 말이 난다는 대완마 할 때 그 대완 이오니아 네 그렇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 영어에 다 나와요. 영어 자료들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승화음이 그 벨트에서 발달한 종교거든. 그 불교가 그 벨트에서 완성된 게 대승화음이에요. 완성된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난 게. 그러니까 대승화음 안에는 화엄경 같은 거 읽어보면 이게 불교 철학 아니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 같아요. 느낌에 아주 정교하고 수학적이고. 그러니까 대승화음 안에는 간다라 양식도 그거죠. 그리스식의 그 조각, 불교 조각인데 그게 다 그 벨트에서 나온 거죠. 대승화음은 그 안에는 불교와 헬레니즘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들어온 거예요. 6세기에.
의상과 원효가 그걸 가지고 전국 화엄 10차를 만들었죠. 전국에 화엄 10개. 영주 부석사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구례 화엄사. 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죠. 그 유교의 종교화된 버전이죠. 그게 14세기죠. 지금도 한국인들은 이 성리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공동체 의식이나 혹은 그 공공의 개념, 의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있다고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19세기에 확 들어오죠. 그러면 아까 말한 4대 축이 차례로 들어와 갖고 축적돼서 지금도 엄청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이상한 땅이에요, 여기가. 일본은 저 4대 축을 다 가 임마 하고 물리쳐 버렸고. 그래서 저 4대 축의 기반 위에서 이제는 21세기의 건강한 개인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지평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자유공화의 헥사곤, 육각형 게임을, 저게 이제 어떤 나라도 아직 확립을 더 시킨 건데, 그럼 문명사적 실험에 본격 도전해야 될 처지죠. 처지가 그래요, 팔자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중국 못 밀어내고 북한 자유화 못 시키니까. 계속해서 도전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그래서 일본이 좀 안 됐어요, 저는. 사실은 보고 있으면. 예, 저걸 다 이렇게 물리친 거야. 우리는 4대 축에서 그 자양분 위에서 그게 지금 1500년 정도 이르는 자양분이 축적이 돼가지고 4대 축 각각의 그게 다 묻혀버린 게 아니라 고스란히 살아있잖아,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한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일본을 좀 이제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게 조만간에 공군 해군도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죠. 무엇보다도 일본 쪽의 문제가 뭐냐면 아마 우리가 하는 지금 K링크 같은 실험을 일본이 하는 거를 미국이 못하게 할 겁니다. 저 K링크는 특징이 뭐냐면 결국 K링크가 완성된다는 얘기는 미국 컨트롤을 안 받고 군사력 동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미국이 저거 가만히 안 냅두죠. 미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일링크 같은 거를 발전은 못 시킬 거예요. 제일링크란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이름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과 영혼이 불투명하고 정치와 관료가 불투명하니까 저게 어디서 또 숄츠 비슷한, 독일 비슷한 사고 안 칠까라고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일본을 볼 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육군이나 미사일은 일본보다 훨씬 강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공군 해군도 일본을 추월한다 이거예요. 일본 지금 공군을 보면 F-35가 23대인데 저게 123대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예약을 해뒀습니다, 미국에. F-15가 일본이 많이 운영해요. 155대예요. 전 세계에서 사우디 다음으로 많이 운영할 겁니다. 사우디가 200대가 넘을 겁니다, F-15가. 그 다음에 F-16을 일본에서 이제 미쓰비시가 나서가지고 F2라고 따로 좀 이렇게 손줘서 만들었죠. F2가 F-16의 이제 일본 버전인데, 저 62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KF-21급 이상 전투기가, 일본이 저기서 전투기가 많이 안 늘을 텐데, F-35 앞으로 한 100대 느는 거 외에는, 우리가 KF 이상급, 즉 F-35라든지 KF-21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2033년 기준 한 350대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일본 압도합니다. 중국도 압도하고. 저건 외국에서도 저 평이 나왔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가 그 중국 홍콩에서 발행되는 거기선가 중국 누구 이름 빌려서 했나 미국 평론가가 했나 한국이 KF-21 같은 거 한 300대 F-35 이제 같이 섞어서 쓰게 되면은 그냥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이 바뀐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해군은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세 가지를 갖추면 일본을 압도합니다. 중국도 압도하고요. 공격 원자력 잠수함, 저걸 미국에서는 SSN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K를 앞에 붙이면 KSSN이 되겠죠. 저 소형 원자로 사용하죠. 소형이라 그래도 소형이 아니죠. 300메가와트급 이하면 소형이니까. 네. 그 다음에 공격 감시 정찰 무인 원자력 잠수함. 무인 잠수함이 저게 초소형 원자로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한국의 초소형 원자로, 소형 원자로를 결국 만들게 될 겁니다. 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문재인이가 5년을 늦춰놨지만 지금 열심히 따라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 USSN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Unmanned SSN.
그리고 저게 공격 감시 정찰이니까 Attack Surveillance Recognition ASR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것도 한 10척, 20척 가질 수 있고요. 공격 원자력 잠수함 한 10척 가질 수 있겠죠. 합동 타격 무인 원자력 잠수함 저건 제가 그냥 혼자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합동 화력함이라고 해군이 이렇게 상상한 게 있어요. 합동 화력함이 뭐냐면 그 탄도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고성능 미사일 뭐 한 150발씩 채우고 나가는 그런 배예요. 그 배 자체가 공격 대상이죠. 중국한테 두들겨 맞춰서 배가 깔아앉죠. 그건 멍청한 얘기고요. 저게 이제 원자력 잠수함에다가 저걸 달면 되는데 원자력 잠수함 뭐 유인에 달 거 있겠냐. 무인에다가 잔뜩 꼽아놓고서 그 무인을 질질 끌고 다니면 되지. 물속에서 유인 잠수함이. 그래서 저 조인트 미사일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제가 JMS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합동 미사일 타격. 합계한 600발. 수중발사 미사일. 저게 무슨 600발이 왜 어떻게 나온 숫자냐. 미국이 154발씩 끌어안고 있죠. 그 저기 오하이오급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에 전담시킨 그 4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합치면은 616발입니다. 그거 가지고 미국은 세계를 커버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준용해서 한 600급의 뭐 순항미사일이든 초음속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이든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합쳐가지고 600발을 끌어안고 있는 무인 원자력 잠수함 한 대여섯 척을 유인 원자력 잠수함이 마크해서 끌고 다니고 있어. 그러면 중국이 뭐라 그래요? 일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걸 기본적으로 미국과 빠이빠이 하고 해서 하면 안 되죠. 제가 요새 보면 미국이 말이야 한국 원자력 사업에 말이지 그거 자꾸 브레이크 걸고 웨스팅하우스가 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한기만 좀 합시다 해서 한기 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욕을 해. 참 각박하게 안 되지. 그걸 그 정도의 미국에 대해서 격분할 것 같았으면 지금 문재인 쪽은 그냥 가서 그냥 집으로 쳐들어가겠다고 날뛰어야 돼요. 그냥 발광을 해야 돼. 미국은 우리 원자력 한기 그거 요번에 저기 세치게 가져갔지. 자기들이 폴란드 많이 도와주니까 국가발주 프로젝트. 문재인은 원자력을 아예 죽이려고 그러는 자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유튜브 보면서 그 미국 욕 막 원자력 우리 발전소 하나 채갔다고 막 욕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 문재인의 원자력 정책 비판했나 보면 없어. 그 둘 중에 하나지. 반미를 뽐뿌질하면서 유튜브 코인팔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관되게 원자력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지금 입에 개거품을 물고 하루 종일 문재인 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잘 가야 돼요. 이거 중국같이 저런 괴물 같은 덩치를 미국 없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 미국의 파워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조지 프리드만이. 무슨 얘기냐. 제가 그러잖아요. 그 ALT 같은 얘기. 이거 미국이 옛날에 이런 집단 없었는데 기막히게 지능적으로 하고 있다. 그 지능적 파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파워를 획득한 게 드러났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런 식의 파워를 쓸 줄 몰랐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 집결했다가 개입하면 개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봤다. 그런데 미국은 이 같은 전통적 개입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이 이렇게 스마트한 짓 한 것도 참 오래간만에 본다. 중국은 입만 뻥긋하면 핵전쟁 벌인다고 하는데 진짜 중국이 핵전쟁 벌이면 30분 만에 중국의 핵전쟁 벌이겠다고 주장한 시진핑까지 전부 핵 먼지 된다는 거 중국이 알까? 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핵전쟁 안 한다. 내가 저번에 이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말했지만 핵에 관해서는 개발한다 해서 프로그램을 띄우는 데까지가 베스트고 실제로 핵무기를 획득하면 최악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혜다. 이스라엘은 핵 개발한다고 프로그램만 띄웠지 핵무기는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낭패봤다. 미국만 가질 수 있고 미국만 최근에 획득한 독특한 파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워예요. 이 파워가
앞으로 중앙아시아 5탄 국가들, 우크라이나, 태평양,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거다 이거예요. 이 파워만 갖고는 결정이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거의 죽지도 않는다. 안 들어가니까 현장에. 예, 이 파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도 명확하게 이렇게 이름은 못 붙여요.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은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현장 중심으로 우크라 쪽에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다. 현장에 지원하는 모델이다. 근데 이 파워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군사 지정학이 가니까 아까 그저 육각형의 담론과 전략을 담당하는 그 집단, 그 커뮤니티, 거길 이제 아까 캐노피, 그 하늘 꼭대기라 그랬죠. 이 하늘 천장 꼭대기 동그란데. 백모도 캐노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노시는 우리 다 캐노피에 해당하시는 건데 높이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도 좋은 거고 여기 있어도 좋은 거고 밑에서 가장 그 위를 바라보면서 치고 올라가는 신앙과 종교를 담당하는 좋은 거고 그건 뭐 높이 있다고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좌표를 찍어주는 역할이니까 그 팔자 센 거죠. 돈도 안 되고 욕만 처먹고. 이 캐노피층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미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캐노피가 찍은 좌표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좌파 민주당이든 마가 공화당이든 다 같이 공유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세계 군사 지정학에 관해서는 이게 미국이 지금 살벌한 겁니다. 정치인과 공화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인 바보다. 맞다. 바보일 수 있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다 공화국에 있지 않냐. 국가 정책에 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거 그런 세상이.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적의 파워다. 아까 제가 육각형이 무서운 거다 그랬잖아요. 한번 직접 보시죠. 뭐. 미국이 이제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다. 근데 이런 사실을 실감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여기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번에 경제 제재 러시아에 대한 그것도 여기에 이 변화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첨단 기술과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군사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거다. 그 증명이 된 거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파워, 새로운 군사 지정학적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은 지리적 위치와 기술적 발전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총불이 겨누고 살떨리게 마주하는 방식이 아니다. 한국 키우고 폴란드 키우고 미국은 정보 감시 정찰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싸우고 세계적으로 명분 만들고 공감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경제 제재로 조져버리고 어떻게 당해내는데? 그래 너 진핑아 너 중국 인구 왕창 불려가지고 전부 대대손손 다 인민해방군 만들어봐. 그럼 이길 것 같냐? 그 소리죠. 아무리 인구 불려서 군대 키운다고 이길 것 같냐? 살벌합니다 지금 얘기.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지정학의 유럽적 파트너가 폴란드고요. 새로운 지정학 게임에 한국적 파트너가 아시아 쪽 태평양 파트너가 한국인데 폴란드는 우리 동생 아니에요. 한국 특히 여기 한반도 통일되면 지금 폴란드와 우크라가 같이 움직이는 것만한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한반도도. 근데 우리가 또 리드를 해주잖아. 폴란드는. 우리 동생이죠. 우리 동맹이고. 그래서 그리고 한국은 폴란드와 달리 그 무슨 뭐 반도체니 조선이니 자동차니 배터리니 이 모든 미래 먹거리랑 다 연관이 있어서 그걸 앞에서 같이 치고 나가는 그런 복합 게임을 하는 데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선택지다. 한국의 유일한 진짜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냥 군사지정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려면 마인드라든지 정치적 그런 어떤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가치 세트라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입체적으로. 경제라든지 이걸 다 털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점수 내보니까 이거 한국이 압도적 1등이네. 미국이 지금 그거 알아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잘 나갑니다. 괜찮습니다. 희망 가지시고 예,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게임을 하니까 제가 저희 시청자님 중에 한 분이 그거 자꾸 간첩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사람 겁주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점잖게 표현하세요. 같은 말이라도 좀 점잖게 못하나 왜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그분은 굉장히 점잖게 저한테 충고하셨어요. 백모화법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고쳤습니다. 간첩 무슨 뭐 바보 이런 거 어리석은 소리. 항모라든지 함재기, 전술핵 배치, 자체핵 무장 이거 다 어리석은 소리예요. 중국이 저렇게 그 숙해가 자기 영역 보시한다고 마킹해 갖고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부셔버리겠다는 건데 생떼 같은 목숨 젊은 청년들 3,000명, 4,000명 태워서 항모하고 항모 전단 만들고 그래봐야 소용없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원자력 공격 잠수함, 공격 원잠, 그때 공격 원잠, 그 다음에 무인 원잠, 그 다음에 무인 원잠 중에 공격용이 아니라 합동 미사일 타격용으로 또 무인 원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가 지능적인 비대칭으로 가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자주국방 목표는 우선 첫째가 국지적 보복을 할 수 있는 거, 미국이 말리더라도 연평도나 천안함 같은 거 터지면 우리가 그냥 쥐어팰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 평화의 조건과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즉 다시 말하자면 1953년과 같이 자기들끼리 뒤에서 쑥덕거려가지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휴전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